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도 그랬고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네요. 다시 코스닥이 1.7%까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코로나 때 입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시장이 좀 무섭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좀 수익 냈던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고 있는데,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좀 팔아라, 수익을 챙겨라 하고 좀 쉬어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 좋은 종목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은 그 추세를 따르는 게 네.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오늘 보면은 이제 낙폭이 1.5% 크게 좀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이평선도 일단 훼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내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 추세 이탈로 판단을 해서 이제 고점 종목 혹은 이제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은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조금 확보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계속 꺾인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남아 있는 것은 맞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추가 부양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시장을 받쳐왔었던 개인 투자자의 자금, 주식 예탁금이 아직까지도 거의 50조 원 가까운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시장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개인 자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을 받치겠지만 현재 추세에 따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지가 나와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특징을 보면 이제 장 초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가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바닥권에서 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지금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적인 부담이 크냐 아니면 크지 않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눠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가 오늘 0.4%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데 원래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정장이 오는 건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지수가 하락하면 원래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기본적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반대예요. 원화가 강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와 연동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원화 강세 그게 아니라 원화 강세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정,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게 좋다, 내리는 게 좋다 무조건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 2주일 뒤엔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예측 가능성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매 전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 아무래도 또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강세로 가면 그 수출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IT주가 최근에 저가 매수를 시도하다가 원화 강세에 약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IT주는 여전히 이제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일부 좀 현금화를 해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현진 팀장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올라가고 수익이 좀 충분히 난 것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호연 부장님께도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시장 일단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시장 상승 추세로 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미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 중립 구간에서 회피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진입을 네. 하고 실제 이제 이벤트 측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더 약화시킬 부분이 계속 지금 시장에 지금 잔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좀 수익을 좀
챙기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이제 중기 전망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 뭐 전망은 잘 맞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실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이제 베어마켓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최근에 이제 좀 GLI 지수를 좀 업그레이드한 지수인데 이게 10년 동안 한번 봤을 때 그래도 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지금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이게 지표가 이제 구성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업률, 뭐 실러피, 일드 커브,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인플레 ISM 이제 이런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또 그 정책 대응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확률이 좀 추가적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즉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좀 추가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이제 지수를 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또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에 한국이 상당히 견주합니다. 실제 네. OECD 같은 경우에도 한국 증시라기보다 한국 펀디멘탈이 아시아 국가 중에 내년 G20 국가 중에 한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좋을 것으로 여전히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중 수출이 지금 또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9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도 지금 자동차 IT 쪽이 상당히 잘 나오고 네.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 즉 이제 좀 연말에 가서 이제 대주주 과세피 물량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다가 여전히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현금화 한 다음에 시장에 조금 변동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때 좀 다른 종목들을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오현준 팀장님은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 하면 어느 쪽을 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IT주는 여전히 이제 관심권에 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는 시기에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질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좁혀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 놓고 본다면 작년과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스마트폰 판매량만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IT 부품주,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화소화, 그다음에 트리플 카메라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메라 관련된 관련주들, 뭐 MC넥스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면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MC넥스, 파트론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 매력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지지를 좀 받을 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양봉을 띄우는 모습을 보일 때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유통주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유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주의 대표격인 이마트가 최근에 급반등을 했다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꺾이는 쉬고 그런 있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마트 외에도 이제 목관 유통주가 워낙 많습니다.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롯데하이마트, GS 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바닥을 이제 강하게 다지고 이제 막 고개를 들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재난지원금 이제 추가 지급에 대한 이슈가 있죠. 물론 이제 네. 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1차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돈을 더 푸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한다면 이제 화장품주도 관심권에 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주 진짜 많이 빠졌죠. 그쵸. 완전 이제 저가권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아직 소멸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에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면세점의 그 화장품 판매량을 보면 바닥을 찍고 반등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반등이 좀 확인되는 시점에서 좀 모아갈 만한 섹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현재 팀장님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유통주 화장품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정호연 부장님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 지난주부터 좀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관심 많으셨잖아요. 일단 환율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 1월 29일 이제 증시 고점 기준으로 그 환율이 한 1,060원대까지 그때 이제 내려간 모습을 네네.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증시는 조금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또 봤을 때 과거의 사례 때 보면 반도체 쪽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실제 이제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미국, 대만도 이제 메모리 업계가 이제 주가 반등을 좀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수요 모멘텀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형 이제 콘솔 게임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5 스마트폰 이제 확산세가 이제 좀 지속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버 반도체 수요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1년에는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지금 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좀 선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 보면 실제 이제 내년 한 2, 3월쯤이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할 모습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는 지금부터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TSMC가 먼저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다음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따라서 더 큰 차례가. 주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가시면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내년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자라는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